안녕하십니까. 생명일보TV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이한성 국회의원 후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한성입니다. 네, 먼저 선거구인 문경 그리고 상주 지역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문경 선거구에 출마한 이한성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경에서 출생하고 유년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고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보내면서 공직 생활을 검사로 시작했는데 특히 1993년에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으로 상주에 1년간 재직하면서 상주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은 끝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상주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터를 보면요. 큰일꾼이 돌아왔다. 해온 일을 보면 이한성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아마도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는 사이에 저 나름대로는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역 발전에 관한 예산 확보라든지 또 국가 발전에 위한 입법 활동이라든지 또 국정 감시 뭐 모든 면에서 정말 참 정열을 다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 드디어 그런 그 꽃이 피어가지고 많은 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역 발전도 한 8년 사이에 곳곳에 참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21대 국회에서도 잘할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에도 걸맞게 유권자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참 좋은 일을 많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대 때 좋은 결과를 많이 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이 알만한 결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국정이 잘 되는가 감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을 10회인가 했는데 그것은 4년 동안에 한 10번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단독 1위를 했고 그래도 단독 1위 그리고 또 그래 행정부 감시 기능에서 뭐 아주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로 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 발의 이런 것도 대표 입법 발의가 하여튼 모든 그 동료 의원들 제안한 법률을 거의 제가 또 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아마 4,100 건인가 이렇게 한 걸로 공동 발의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법안은 이한성 손을 거쳤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웬만한 법안은 이한성의 손을 거쳤다. 거쳤다라는 예. 이야기를 줬군요. 예. 자, 그렇다면 8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예. 4년 쉬었다가 다시 21대에 도전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8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참 바르게 참 공평무사하게 국정만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4년 전에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와서 이제 재기를 꿈꾸면서 국정을 지켜보니까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순실 사태 때문에 아주 크나큰 악재들을 얻고 문재인 정부는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쉽게 탄생한 정부답게 너무 독선적이고 좀 오만에 흐르고 또 특히 경제에는 너무 무경험자처럼 그렇게 마구 경제를 좀 망쳐놨습니다. 최저임금도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고 또 노동 문제도 너무 급격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도대체 만족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중소상공인은 또 그런 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전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일을 잘 못 해내거나 이런 경제적인 실정 외에 또 외교적으로도 북한만 쳐다보다가 미국 잃고 일본 잃고 그렇다고 뭐 중국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중국 외면당하고 러시아 또 외면당하고 이런 참 외교적으로 고리묵은 정말 참 사면초가
이런 입장에 빠져 있는데도 도대체 고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매일 그냥 그렇게 적폐청산만 벌어지는 이런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그런 여당의 그런 독선이나 이런 오만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기회를 번번이 잃고 그래서 참 지지자들의 속만 터지게 하고 제대로 좀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도저히 참 나도 있을 수는 없다. 이대로.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좀 국정에 좀 제대로 가도록 열심히 참여해서 나라를 좀 제대로 세워보고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다. 예. 자, 그렇다면 상주와 문경을 위한 공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공약으로 우리 지켜주실 건가요? 그래 요즘 이제 녹색 교통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그에 때 맞춰서 우리 문경에서 이제 상주를 거쳐서 김천으로 가고 김천에서 다시 이제 저쪽 남해 거제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도가 이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철도 교통 시대를 맞이해서 점촌역과 상주 역사를 새로 고속철도 역사를 새로 짓고 또 역사를 새로 짓자면은 아무래도 역사를 새로 이제 역사 부지도 새로 닦아야 되고 대형 이제 건설 사업이 일어날 것이다. 또 역사를 짓다 보면 이제 이전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이전과 동시에 도심 재생 산업이 도시 계획 기본 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에 따른 도심 재생 사업도 벌어질 것이다. 이와 이를 이제 계기로 해서 주민소득이 불어나는 그런 뉴딜 사업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고 또 문경과 상주는 대표적인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우리 제자리에서 좀 앉아서 좀 제값받고 팔아가지고 농민들이 좀 불편도 좀 덜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그런 종합 농산물,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이렇게 공약을 하고 내걸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뉴딜 사업과 그리고 농업 고장인 두 고장을 위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농업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정말 발언은 중국에서 뭐 했다 그러는데 또 뭐 중국에서는 또 아니라 그러고 논란은 있지만은 좌우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이 이제 현재 참 퇴보하느냐 인류 문명이 살아남느냐 하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이대로 참 상태가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고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과 유럽 경제권이 다 참 어려움에 처하고 퇴보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 점이 가장 참 걱정스럽고 또 우리 지역도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뭐 참 주민들이 조심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한 벌써 20일 이상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청정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사람 이동이 자꾸 있으니까 늘 참 경계는 해야 되고 모쪼록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좀 이렇게 깔아앉아 줘야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그러자면 참 대단히 어렵고 당장 참 이렇게 진정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선거랑 겹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해봤던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운동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많은 걱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활동이 조금 뭐 금지되고 또 사람들의 또 통행도 뭐 없어지고 그래서 참 이 또 그런 상황에서 선거일을 39일 불과 39일 앞두고 완전 그냥 다 개편되는 바람에 정말 또 그동안 알고 얼굴을 익혔던 유권자들 한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고 조금 붙은 3분의 1 가지고 또 새로운 한 배 정도 되는 영역을 또 새로 개척이 돼야 되는 정말 엄청난 선거 운동상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참 경제에 큰 타격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이제 순응해서 우리도 이제 SNS나 전화 운동이나 또 일반 방송이나 오늘 이렇게 말씀 잘 와주셨는데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운동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대중 집회 형식의 그런 동원형 운동은 아마 각 지역, 각 후보자마다 다 자제하지 않을까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선거운동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선을 위한 포부 그리고 또는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까지 해주시죠. 그래 이번에 저도 이제 미래통합당을 좋아하고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그 전신인 새누리당 또 그 전신인 한나라당 제가 뭐 꾸준히 몸담아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참 정치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수 지역인 우리 지역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막아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중에 그런 인기를 틈타서 미래통합당은 좀 공천을 좀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맞지 않는 후보를 내거나 막무가내로 어떤 여기 후보를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후보로 국회의원 나선다고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 박아버리고 뭐 이런 공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아마 그냥 경상도 대구 경북에서는 그냥 갖다 꽂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공천을 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그 관행은 이제 좀 버릇을 고치기 해서라도 이번엔 꼭 그 인물 중심으로 자질 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그렇게 좀 투표를 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또 예. 투표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성 국회의원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